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은 검단 신도시 나와 있는데요. 오늘 몇 가지 얘기를 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기는 신도시 입주,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이슈 말고요, 그 전부터 수년 동안 경매 물건이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정말 많이 나온 곳이에요. 잘 압니다. 몇 가지 동네가 좀 합쳐져 있고, 아직 토지구획 정리도 안 된 동네도 있고요, 아직도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그런 동네예요. 그리고 인근으로 더 가시면은 제가 요거 처음 말씀드리는데, 제가 강화도도 좀 많이 다녀요. 강화도 땅 때문에. 네, 이거 좀 좋은 팁인데, 토지 하시는 분이 예전에 한 6년? 7년 된 것 같은데, 그때 저한테 한번 알려주셔가지고 실제로 보니까 이게 맞더라고요, 투자법이. 인근에 신도시가 들어오면요, 이게 개인별로 확인이 어려운데, 가정이 있는 분들은 가정 있는 분들이 결국 장기 거주 하시거든요. 애기들 있는 분들이. 이분들이 약간 여가 시간이나 주말에 나들이 갈 때가 생각보다 멀리 나가는 걸 별로 선호하지 않으세요. 힘들어요. 근데 이거 절대 무시 못 하는데요, 검단 신도시랑 강화도랑 생각보다 정말 가까워요. 그러면 그쪽에 관광객 수요가 늘어나요. 강화도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안 늘어나도 땅값은 영향을 받아요. 땅도 결국엔 거래거든요. 그리고 이 전국적으로 신도시가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개발 사업, 보상이 많이 이루어지면은 뭉칫돈이 오갈 곳을 찾거든요. 전 이미 상담도 하고 있고 많이 보고 있어요. 지금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 있잖아요. 다 지금 목적지를 찾아가고 있는데 그냥 신문기사에 안 나오는 것 뿐이에요. 그거는 강화도에서 아마 저 보신 분들도 꽤 많이 있을걸요. 정말 좀 많이 뒤져봤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참 복합적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검단 신도시를 지켜보고 참고를 하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둔촌주공이 입주를 해도 정작 인근 시장은 모르겠지만 둔촌주공 자체는 전세가가 강세일 것이다 라고 20기에서 말씀을 드렸죠. 어떠세요? 이게 현장을 계속 체크하고 경험하고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데이터와 여태까지 많은 기록 자료들을 더해서 나오는 결과물들이거든요. 참고로 지금 뭐 접수 기간인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여튼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하고 싶은 얘기가,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은데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어떤 도시의 모습을 볼 때는 다른 도시의 모습도 참고했을 때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보시면은 입주장에도 불구하고 시장 썩 안 좋아요, 여러분. 사실 지금 인천이 좋다고들 하시는데 예전에 진짜 좋을 때 나와 보시면은 지금 시장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생각보단 좋아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니까요. 그럼 왜 좋냐? 검단 신도시는 아직 입주가 안 끝났는데 왜 좋냐? 이거를 분석해 보셔야 돼요. 그럼 여기에 수요가 있다는 거잖아요. 수요가 없으면은 지금 입주장이기 때문에 전세가랑 매매가가 무너져 내릴 수가 있는 기간인데 오히려 거꾸로 안 무너지는 것 뿐만이 아니라 회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수요가 있는데 수요가 어디서 오냐는 거죠. 수요가 왜 오냐는 거예요. 검단 신도시 여기에 인천 이곳에 왜 수요가 들어오냐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둔촌 주공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한번 쭉 돌아보시고 둔촌 주공, 포레온 입주장 가서 쭉 돌아보시면은 약간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네 하는 부분이 있어요. 되게 이상하잖아요. 이 가치, 즉 가격이 다른데 무슨 공통점이냐?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특이성에 대해서. 지금 시장은, 여러분 여기가 검단 신도시가 입주를 한다고 쳐봐요. 그럼 입주하게 되면 빈집이 많이 생겼죠.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잔금 내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전세 놔야 됩니다. 그럼 뭐예요? 투자자가 많을 때의 입주장이랑 투자자가 없을 때의 입주장은 모습이 달라요. 옛날부터 계속 그랬어요. 투자자를 전혀 양성하지 않고 투자자를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 놓으면 실수요자만으로 입주장을 해결을 해야 돼요. 문제는 사람들이 이 경우에 박살이 나는 줄 알아요. 그렇진 않아요. 다만 우리가 오해하는 이유가 여기가 입주하기 전에 인근 구축이 투자자가 없는 구간 동안에 투자자들이 날아가는 동안에 급락하고 있으면은 영향을 받아요. 다만 이게 일정 이상 정리가 돼서 던질 사람이 다 정리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실제로 입주를 하게 되면은 실수요자만으로 입주장을 치러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여태까지 일반적으로 상상한 거랑 다르다는 거죠.
막 던지고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분양권을 가진 분들이 다주택자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되시겠어요? 던지는 사람이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투자한 사람들이 전세입자를 구하는 게 아니라 실제 입주할 실수요자들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별 문제가 없죠. 잔금만 치르면 되니까요. 이런 식이에요. 투자자가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입주장에 던지죠. 또는 2년 있다 던지죠. 또는 전부 다 전세입자를 구하겠죠. 그럼 전세가 무너지고 매매가도 무너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여기를 확인해 보시고, 예전에 강동구 입주장을 확인해 보시고, 그 전에 헬리오시티 입주장을 확인을 해 보시고, 이번에 포레온 입주장을 비교해 보시면은 어느 게 좀 서로 비교가 가능한지가 나옵니다. 지금 시장은 실수요를 위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결과가 저는 지금 포레온에서 입증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의 힌트를 여기서 얻을 수가 있었죠. 지금 이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게 여러분, 저 앞으로 미래에 이렇게 맞출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막 이럴 마음 없고요. 여러분이 댓글 좀 한번 달아줘 보세요. 저처럼 포레온 입주장에 포레온 자체가 전세가가 강세일 수 있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저 중간에 정규 강의 중에 계속 다니잖아요. 의견을 한번 바꿨어요. 다 확인한 다음에. 취합을 해야 되니까 직원들이랑. 이거 어려워요, 여러분, 생각보다. 왜냐면요, 비정상이거든요. 입주장엔 전세가가 내려가는 게 맞아요. 근데 포레온은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더 지켜봐야 돼요. 미래는 신의 영역이니까. 하지만 지금까지는 지금 시장의 특성과 현실을 잘 분석한 사람이 포레온 입주장을 잘 예상할 수 있었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켜보시면 되겠죠. 포레온 자체를 비롯한 인근 지역의 전세가가 붕괴가 되지 않으면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던 입주장 효과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어설프게 주워 들은 걸로 그분들 있잖아요. 사람들 불러놓고 유료 컨설팅 해주신 분들. 여기 입주장, 포레온 입주장의 가격이 30%였나요? 저한테 상담했으니까 했던 분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 지금 사면 안 된다. 그게 올해 초에 그렇게 하셨대요. 그분들 유튜브 하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틀린 정도가 아니에요. 틀린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인정을 하세요. 그냥 실력이요. 이거는 예측이 엇나간 게 아니에요. 그냥 시장을 볼 줄을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지금 무슨 얘기 했는지 아세요? 정부가 뭘 했네, 뭘 풀어줬네. 또 거짓말. 왜? 듣는 사람이 모르니까. 정부가 지금 뭘 풀어줘요? 시장을 거의 개판으로 만들고 있는데. 요 얘기 한번 해볼게요. 디딤돌 대출 있잖아요. 서민 대출. 이거를 결국에는 어느 정도 규제를 한대요. 한다 그랬다가 만다 그랬다가 한다 그랬다가 만다 그랬다가 한대요. 이게 맞아요. 지금 5번 핑퐁했어요. 국민들이 아주 우스운 거죠. 야, 내가 한다면 하고 만다면 마는 거지, 내 마음이지, 니꺼지 것들이 뭔데. 딱 요 마인드. 그냥 뭐 앉아서 가만히 들으라는 거죠. 뭐 하겠다는 건데, 중요한 건 정부가 그 대출을 통제하든 말든 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이거예요. 아마 이대로 가면은 제가 어제쯤 오프 강의에서 다 쏟아냈을 텐데, 지금 디딤돌 대출을 사실은 막는 게 맞아요. 근데 정부는 모를 거예요. 지금 이 정부의 프로세스 자체가 엉망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정부는 어디선가 하달이 되니까 가계부채 총액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왜 관리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왜 그러냐면은 지난 정권이 가계부채 상승률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높았어요. 가계부채의 위험도를 따지면 지난 정권이 훨씬 높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가계부채 총액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서로 이제 더 이상 묻지를 않아요. 정확한 업무의 중요도를 파악하지 않고 가계부채 총액 통제하세요라는 오더를 그냥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즉 부작용이 뭐가 나올지도 아무 생각도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하고 보는 거예요. 한다 그랬다가 말았다 그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쭉 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하단의 시장도 집을 못 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설명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 설명을 여러분이 들으시면은 저처럼 웃게 되실 거예요.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대출이 안 나오는 상단의 시장이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건데 서민들의 대출을 통제하면 뭐하냐. 그러니까 반박으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은 서민들의 아파트가 거래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옮겨 타기를 하면서 상단을 올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장 파악 잘못하고 있죠.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민들의 대출을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뭐가 정확한 목표나 정확한 분석이 없이 그냥 뭔가 문제가 터지면 위에서 오더가 떨어지면은 그거를 그냥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이런 행정을 하게 되면은 결국 부작용이 뭉쳐서 한 방에 뻥 터져요.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까요? 서민들이 집을 못 사게 하면, 그리고 또 앞으로 아마 할 수도 있는데요, 할 것 같은데 전세자금 대출을 통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은 월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신규 공급은 더욱더 어려워질 겁니다. 신규 공급과 월세가 상승이 지금 시장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가속화시키고 있어요. 이거는 현재 정권 임기 내만 버티자는 마인드가 굉장히 크거나 확실하진 않아요. 또는 아예 모르고 있거나 또 있어요. 신경 안 쓰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신규 공급 부족이랑 월세가 상승 문제는 시장에 터질 거예요. 어떻게 터질까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다른 것보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왜냐? 제가 얘기한 부분은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아무도 신경을 안 쓸 뿐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대출 통제를 해서 수도권이 느려지거나 멈칫하거나 서울도 분위기가 멈칫한 거 맞아요. 문제는 가격이 안 내려가고 있죠. 이대로 계속 시장을 붙잡아 두면 내릴 수도 있어요. 계속 뭘 해가지고 압박을 해버리면. 일단 그 방향으로 못 가고 있죠. 문제는 여기서 지방장이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지방시장은 갈 길을 가고 있어요. 그리고 수도권도 서울도 저가시장이 또 가고 있어요.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래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는 저처럼 나가서 확인을 안 해요. 지금 저가시장은 우리가 인식이 뭐예요? 투자자가 여러 채 해가지고 탐욕적으로 갭 투자해가지고 세팅해가지고 나중에 차익 남기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면 지금 저가시장의 매물을 누가 사고 있을까요? 네, 맞아요. 거기에 실수요나 한 채 정도 투자할 사람들이 사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왜 살까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월세가 너무 비싸서. 두 번째, 월세 수익률이 너무 높아서예요. 이게 천천히 일어나고 있어요. 다만 이거를 매도하는 분들이 다주택자이거나 투자자인 가능성이 높아서 호가나 실제 실거래가가 제대로 못 올라가고 있는 건 맞아요. 시간이 꽤 걸리겠지만 이 수요가 한번 발생되기 시작했다는 건 위험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잘 없어요. 서민들은 하단에 있는 분들은, 좀 하단이란 표현은 죄송하지만 월세 전세의 선택을 자유롭게 해줘야 돼요. 집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이사에 대비할 수 있게 전세 월세를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데 전세 사기라는 공포성, 전세 대출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월세로만 갈 수 있게 만드는 이 분위기를 계속 냅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월세는 낼 수 있는 가격이 있고 낼 수 없는 가격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월세가 너무 비싸니까 매매를 고려한단 말이에요. 이때 쓰는 게 뭐예요? 서민들을 위한 특판 대출, 특례 대출이에요. 디딤돌 같은 거. 그러면 정부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이거 좀 막아야겠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거예요. 갑자기 이걸 왜 건들지? 근데 이거를 통제를 제대로 못하고 일정 지역만 하거나 일부만 하게 되면은 이게 움직이는 아파트의 그 폭이 달라질 뿐이지 시장 자체에 대한 흐름을 바꾸지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제가 노래를 불렀지만 그동안의 신규 공급을 퍼부어 주면은 나중에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데 이런 통제 방식으로는 신규 공급을 줄이기 때문에 결국 시장의 문제는 터지기 나름이죠. 그래서 전 전국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전국장으로. 정부가 계속 가속화 시키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뉴스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신경 쓰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저는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를 왜 같이 말씀을 드렸냐면, 첫 번째 얘기를 말씀드리면 제가 현재 시장을 이만큼 열심히 보고 있고
제법 잘 보고 있다는 게 어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제 두 번째 말씀드린 이 지금 서민들의 대출과 월세가 전국 시장에 대해서 한 번 더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봐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의 생존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 채널에 와주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지 제가 뭐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딱 검단 신도시 나오니까 오늘 일이 있어서 확 좀 그걸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각자 도생이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제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